오늘 국민과 함께하는 이정호 장관의 특별 강연, 궂은 날씨에도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뜨거운 박수로 이정호 장관님을 무대로 반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렵지 않게 최대한 전달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 그 장난감 있죠? 장난감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집에서 보면은 가전제품, 그죠? 여러분 들고 있는 휴대폰, 여러분 사실은 이제 반도체 부자예요. 반도체를 굉장히 많이 갖고 계세요, 지금. 방산 장비들, 전쟁 물자들에도 굉장히 많이 이제 들어가고 있고요. 뭐 전기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 그죠? 거기에다가 우주로 날아가는 로켓. 실제 여러분들 그 지난번에 루리오 그 안에도 반도체 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미국의 이제 바이든 대통령께서 여기에 들고 있는 웨이브, 그래서 이게 8인치 웨이브입니다. 여기 보면은 뭔가 이렇게 반복돼서 이렇게 쫙 있는 게 이게 뭐냐면은 이제 칩 또는 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화면에서는 이제 뭐 자랑스러운 일이죠. 우리나라의 삼성전자가 2020년에는 매출 기준으로 반도체 업계에서 2등을 했지만은 2021년 작년이죠. 거기서는 1등을 했습니다. 굉장한 일이죠. 뭐랄까 인정해주는 회사가 미국의 인텔이었죠. 였는데 삼성이 굉장히 잘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반도체 크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은요, 기준을 여기서부터 시작하죠. 개미, 그죠? 개미의 그 크기는 수 밀리미터, 굉장히 큰 거는 한 뭐 1cm 정도. 여러분들 이제 많이 봤죠, 이런 개미,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식물 세포, 동물 세포, 그 적혈구가 이렇게 현미경으로 이렇게 생겼는데요. 적혈구 여기에서 여기 크기가 대략 한 여기가 마이크로미터 이렇게 되는데 이게 7 마이크로미터. 그럼 1 마이크로미터는 얼마냐 하면은 만분의 1 센티미터. 10의 마이너스 4승 센티미터. 조금 이제 단위가 굉장히 좀 작은 거죠. 자, 그 뒤에 내려가면 이제 박테리아가 있고 여기서 많이 보셨죠? 바이러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크기도 대략 한 100나노. 그 정도 크기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밑에 뭐 항체, 효소 해서 물 문제까지 쭉 크기가 있고, 예전에 이제 반도체가 처음 시작할 때 1961년에 보면은 이 안에 패턴의 크기가, 이 안에 이제 여기 노란색으로 보이는 이 패턴의 크기가 수 밀리미터 개미 크기였는데, 쭉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한 8년 지나서 이제 인텔에서 4004라는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만들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이제 CPU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컴퓨터에 들어있는 그 Central Processing Unit, 그걸 보시면 되겠고요. 그때 패턴의 크기가 10 마이크로미터. 그 뒤에 8088 CPU가 나오고 1989년에는 이제 80486인데 사실은 요 사이에 뭐가 있었냐면은 80386. 그 다음에 486은 80년대 후반에 나왔어요. 인텔 CPU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80586이 있는데 펜티움입니다. 펜티움. 펜티움이 이제 90년대에 나온 거예요. 90년대. 그때 이제 펜티움에 가보니까 패턴이 어디가 있냐면은 크기가 200나노. 무지무지하게 작은 거죠. 나노 이거요. 근데 이제 100나노를 기준으로 해서 요 아래를 통상적으로 이제 나노 크기 이렇게 얘기하고, 그때 이제 처음 나온 게 인텔의 그 CPU 코드 네임입니다. 지금 뭐 어디 가고 있냐? 신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3나노 테크놀로지 양산. 그럼 3나노가 어디냐면은 여기 1나노니까 2나노, 3나노. 요 근처에서 뭐 양산한다 그러는데, 그거는 실제 크기보다는 트랜지스터의 성능을 가지고 등가적으로 표시한 겁니다. 어쨌든 3나노 테크놀로지를 양산하는데 이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실리콘의 원자 구조인데요. 다이아몬드는 뭐냐면 이거 동그란 자리에 탄소가 있으면 다이아몬드예요. 어떤 동그란 자리에 실리콘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실리콘 땅열정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면이 무엇 방향을 나타내냐면은 이 면이라고 봐도 돼요. 이 면 지금 정육면체 한 면이라고 봐도 되고, 실제 지금 이 크기가 굉장히 작습니다. 3.57 옹스트롬. 그러니까 실리콘의 단결정을 구성하는 제일 작은 셀 크기가 저렇게 되어 있고, 저것이 수없이 반복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웨이퍼가 되는 거예요.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이런 8인치 웨이퍼다. 그럼 8인치 웨이퍼 여기는 저런 그 실리콘 이 개수를 따지면은 거의 한 10에 23승계 이상 있을 겁니다. 이 안에. 그 정도로 실리콘 원자가 많이 있어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실리콘에서 트랜지스터를 만들고 반도체 칩을 만들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불순물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도핑이라고 그래요. 이 자리에 제가 불순물을 집어넣어요. 실리콘이 아닌 다른 불순물 원자를 딱 집어넣으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실리콘의 전기 전도도가 바뀝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많이 바뀌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실리콘 원자 50만 개 중에 한 개씩만 넣어도 바뀌어요. 눈에 띄게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전기 전도도 그죠? 이제 전원체는 뭐 이런 그 여러분들 많이 봤던 유리나 뭐 순수한 다이아몬드도 전원체입니다. 전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뭐 석영 뭐 이렇게 있는데 금속도 보면은 은, 뭐 구리, 알루미늄, 백금 뭐 이런 건데 어떤 딱 하나의 값을 갖고 있어요. 반도체를 보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게르마늄, 저메늄이라고 하는 거, 실리콘, 뭐 갈륨 아르세나이드, 갈륨 포스파이드, 화물 반도체입니다. 여기에 보면 실리콘, 많이 쓰는 실리콘 보면은 범위가 전기 전도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10의 몇 성이 바뀌는 거죠. 굉장히 많이 바뀐다. 그건 어떻게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불순물을 얼마만큼 집어넣어 주느냐, 도핑을 얼마만큼 해주느냐, 그거에 따라서 바뀝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웨이퍼 만드는 공정부터 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이 책이 한 권입니다, 사실은. 여기 보면 이렇게 수직, 여기 보트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수직으로 쫙 세워져 있는 게 뭐냐면 실리콘 웨이퍼이고, 얘는 지금 이제 5인치입니다. 5인치 실리콘 웨이퍼. 그래서 그러니까 얘네들을 이렇게 이제 이렇게 차곡차곡 꽂아 놓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반짝반짝한 거울같이 보이죠? 실리콘 웨이퍼가 빛을 흡수합니다. 요 빛을 흡수하는 성질을 이용해서 뭘 만드냐면은 여러분 휴대폰에 가지고 있는 이미지 센서, CIS 이미지 센서, CCD 이미지 센서 이런 걸 만들 수 있어요. 이걸 가지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산화 공정, 그러니까 산소를 불어넣어서 산소하고 결합시키는가 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게 산화 공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이 색깔이 확 바뀌었죠. 분청색으로 파란색으로 보이죠. 이건 뭐냐면은 이 8인치 웨이퍼에다가 산화막을 만든 거예요. 산화막을 만든 거예요. 그럼 그 산화막의 유전상수나 또는 두께에 따라서 색깔이 바뀌어요. 어떨 때는 막 녹색으로 보였다가 어떨 때는 갈색으로 보였다가 자 그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가장 중요했는데 포토 공정 이렇게 돼 있죠. 여기가 이제 그 실리콘 그 웨이퍼가 여기 있어요. 동그란 게. 그 다음에 무슨 렌즈 같은 게 있고, 여기에 뭐가 있냐면 마스크라는 게 있는데요. 근데 어떤 패턴이 보이죠? 얘를 이렇게 딱 놔두고, 얘 밑에다가 여기처럼 요렇게 되는 거죠, 마스크. 그래서 얘 밑에 웨이퍼가 있고, 요렇게 있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번쩍하고 노광을 해주면은, 여기에 있는 무늬가 이 웨이퍼로 전사가 됩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찍으면은, 이 마스크에 있는 패턴이 반복해서 웨이퍼에 찍히게 되고 그 하나하나가 나중에는 뭐가 되냐면은 칩, 그죠? 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매스크의 정보 있죠? 매스크의 정보는 뭐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냐면은 반도체 직접 회로 설계, 밴드 소체가 설계를 하게 되면은 그 설계에 물리 레이어가 있는데 여러 개의 물리 레이어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이렇게 마스크로 만들어집니다. 설계의 다양한 정보를 이 마스크 하나하나에 담아서 이 마스크를 반복해서 계속 사용하면은 직접회로 공정이 완료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어떤 웨이퍼에다가 하늘색 산화막이 있고 그 산화막 위에 보라색 방광막 이렇게 돼 있고 PR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포토 리지스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만 이 포토 작업을 통해서 PR을 남겨줄 수 있어요. 그럼 이런 데는 없는 거죠. 이런 데는. 그래서 선택적으로 여기만 반대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PR로 보호되는 영역을 놔두고 드러나 있는 이 영역을 이렇게 탁 날려버릴 수 있어요. 반도체 칩적인 공정 장비, 식각 장비가 있겠죠. 이걸로 이렇게 탁 없애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런 모양이 되고 얘네들은 다 무기물, 얘는 유기물. 유기물만 선택적으로 싹 없애버리면은 돌에다가 그림을 새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토토, 리토그라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광을 써서 리토가 이제 돌이죠. 돌에다가 그라피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렸어.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뭐 이온주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온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요. 불순물을 가속을 시켜서 원하는 개수만큼을 실리콘 웨이퍼에 강제로 넣을 수가 있어요. 물리적으로 갖다 가속을 해서 이렇게 심는 거죠. 이온을. 그러니까 특정 지역만 심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트랜지스터가 만들어졌어요. 여기. 트랜지스터가 있는데 그 위에 보면은 주황색으로 보이는 이 영역이 뭐냐면은 트랜지스터와 트랜지스터를 전기적으로 연결해 주는 거예요. 연결. 그죠? 그렇게 해서 뭐가 됩니까? CPU도 되고 인공지능에서 많이 쓰는 가속기도 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걸 어떻게 연결해 주느냐에 따라서 직접 회로의 기능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뭐냐면은 이렇게 만든 게 제대로 됐어? 그러니까 원래 그 설계됐던 사양 속으로 들어오는지, 그죠? 그거를 정기적으로 테스트합니다. 이게 웨이퍼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각형 하나가 다인데 다 테스트를 해서 오케이 하면은 잘라가지고 뭘로 만드냐면 이렇게 패키지에서 팝니다. 커스텀하게 납품을 하는 그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그 300mm 웨이퍼의 각치를 한번 따져보면은요. 이 그 한 면이 확대한 건데 이게 1cm 또는 요게 요 면이 그러니까 2cm라고 했을 때 그죠? 그럼 이게 30cm 직경의 이 웨이퍼 즉 이 웨이퍼에다가 이 CPU 칩을 1cm by 2cm 크기의 CPU 칩을 만들었다. 그럼 이 웨이퍼 한 장의 가치가 얼마냐? 그걸 계산해 본 거예요. 걔를 이제 나중에 패키지에서 팔면은 웨이퍼 한 장에 8,600만 원 이렇게 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그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업체들이 그 가치 사슬이라고 하는 밸류 체인이라고 하는 건데 설계만 하는 회사가 있고 제조만 하는 회사가 있고 조립 검사만 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 모든 거를 다 하는 회사를 종합 반도체 회사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그 회사들이 누구냐면은 미국 인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렇게 다 해요. 그죠? 그럼 이 회사들은 뭘 필요로 하냐면은 내려가 보면은 티캐드 툴이 필요해요. 티캐드 툴.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설계 툴. 아무나 만들 수 없는 설계 툴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제작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죠? 제조를 하려고 그러면은 제조 장비가 필요하겠죠. 장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러려면 웨이퍼도 필요하고 뭐 포토리스트도 필요하고 그죠? 마스크도 필요하고 재료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거 하나만 없어도 못하는 게 종합 반도체 회사. 그럼 그 밑에 이제 이런 이제 분리해서 보면은요. 그 IP라는 게 이제 설계 회사라고 볼 수 있어요. 설계된 IP를 파는 회사. 그 다음에 팹리서 언론에 많이 나오는 거죠. 우리나라도 꽤 많이 있고요. 설계만 해서 파운다리 제조사에다가 의뢰해서 칩을 만드는 설계만 하는 전문회사. 파운다리는 설계는 안 하고 누군가가 팹리스가 설계해온 그거를 만들어주는 회사. 대표적인 회사가 대만의 TSMC. 우리나라 삼성전자도 하고 있죠. 농구도 하고 있고 이런 기업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패키징. 그 다음에 제대로 된 테스팅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이 쓰고 있는 USB 메모리가 정상 작동하는지 다 체크해 봐야 되죠. 그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고도의 기술들이 필요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제 중요한 게 인력, 인재, 이런 그 양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보시면은 이제 뭐 경쟁 국가, 미국이나 중국이나 대만에서 인력을 많이 이제 양성을 하려고 하고 있고, 대략 한 2025년까지 뭐 5년 사이에 역시 중국에는 이제 사람의 나라답게 50만 명. 스케일이 달라요. 스케일이 달라요. 그죠? 대만은 19,000, 예를 들면은 이제 뭐 미국은 42,000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 수준은 대략 한 대만 수준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AI라고 하는 거. AI가 지금 AI 플러스 X 형태. 그러니까 원래 이제 예전에는 AI 그러면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많이 했는데 뭐 사이칼러지, 필로소피, 뭐 심리, 철학, 뭐 이 뉴로 사이언스, 뭐 이렇게 소사이얼리 모든 전공에 다 하고 있고 산업적으로도 모든 산업으로 전파되고 있다. 대세다. 이렇게 볼 수 있고 AI 반도체 핵심 전 시대에 있는 것처럼 에트리에서 한 거죠. 가속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메모리를 잘 하기 때문에
반도체 메모리, D램이나 낸드나 인베디드 뭐 플래시, 자성체 메모리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저전력에서 동작하는 인공지능 반도체 그런 연구들을 전국 과제로해서 활발하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여기서부터 보셔야 되는데요. 생물학적으로 이제 만화를 그려보면 여기에 이제 뉴런, 여기에 은하던 뉴런과 뉴런 사이에 시냅스가 있어요. 그럼 저거를 반도체로 흉내를 낼 수 있어요. 흉내를 낼 수 있는데 이 반도체 메모리 기술을 가지고 흉내를 낼 수 있어요. 그래서 흉내를 내서 주변 회로를 좀 부과해서 하면은 뭐를 할 수가 있냐면은 결국 이런 신경 모방 칩을 만들 수 있어요. 그죠? 지금 이제 GPU 형태도 가능하고 저전력 인공지능 반도체 형태, 메모리 기반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 반도체 하면은 용도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인체에 들어가거나 뭐 이런 모기 로봇을 만나 치면은 굉장히 전력 소모가 적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걸 하려고 그러면 사람이 가장 중요해요. 그죠? 그래서 한국에서 인재의 의미는 바로 국가 경쟁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훌륭한 인재가 되도록 우리 정부에서는 끝까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질문이 있으신 분께서는 손을 들고서는 저도 반도체 연구하는 입장에서 좀 더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반도체와 관련된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반도체 관련 산업 분야에서 굉장히 많은 한국인이 저전력